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사주에서 좋은 점을 어떻게든지 찾아내 알려드리는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. 저에게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장점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사고 치는 사람들은 없으세요? 여러분들 가족하고 그리고 사촌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집안마다 꼭 한 명씩은 있죠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. 조폭이 따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분의 조카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신청하신 분이 삼촌인데요, 조카가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친누나의 아들인데 삼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조카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제 조카인데 말을 안 듣네요.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다닐 만큼 부모 속을 썩입니다. 언제부터 정신 차리는지 알고 싶습니다. 중학교 2,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억지로 갔지만 얼마 안 되어서 자퇴했다고 합니다. 그 뒤로 소년원 오랫동안 드나들더니 군대도 면제받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고쳐서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재판만 기다리는 중입니다. 부모들은 멀쩡합니다. 욱하는 성격이며 자존심 센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올해 25살이에요.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사고를 쳐갖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쁜 짓 계속하다가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지금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특별히 직업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, 이렇게 삼촌이 소개글을 보내주셨습니다.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죠. 그리고 제가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년원도 다니고 뭐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? 일단 기본을 벗어났다고 봐야죠. 그러면 기본을 벗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, 그 사람의 사주가 뭐 아무리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딱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은 뭐 사주 분석 같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,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뭐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가 또 벌어봤자 거의 그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박이라는 것을 고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사고를 쳐도 적당히 사고를 쳐야지, 어릴 때부터 소년원 들락거리고 지금 20대인 지금까지 재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사주 분석 같은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.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.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소년원이나 뭐 교도소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먼 세계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정 시절에 경험이 좀 있어요.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습니다. 그 경찰서에 전투경찰들 있잖아요. 의경이나 그것처럼 예전에는 교도소에 군인들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을 경비교도대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 소속으로 일하다가 그 군생활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나오면서 다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데 제가 제주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교도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아는데요.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소년원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. 견학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꿈나무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. 미래의 꿈나무들.
그 얘기가 뭐냐면 그 소년원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도소로 온다는 거예요.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? 자기가 이제 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. 그래서 교도소도 그렇고 소년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항상 찾아와가지고 막 좋은 말도 해주고 사람들하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교정시설, 소년원은 보도시설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쪽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.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그 교도소라든가 이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, 뭐 칼로 찔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목숨을 잃었으면 살해를 당했으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 사람들만큼 신경을 안 써줘요. 우리 사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범죄를 딱 저지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딱 책임을 지는데 그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해줍니다.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오히려 그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참 안타깝죠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 집안에 만약에 집안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집안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.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. 조폭이 따로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. 그러면 자기 형제들한테 와서 부모한테 가서 뜯어내는 거예요. 친척들한테 가서 뜯어내고. 그러니까 조폭이 따로 없다고 볼 수 있죠.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을해년 병술월 이민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사주가 좋습니다. 사주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일단은 그 어린 시절 그리고 부모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. 그런데 지금 소개글에서는 부모는 멀쩡하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부모도 멀쩡한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잘못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. 되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분의 사주를 보면 양이 4개, 음이 4개인데 일주와 월주가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일주하고 월주하고 병임충이 되고 있습니다. 천간에서. 그러면 이 병화라는 건 아버지 궁이거든요. 아버지와 극을 당한단 말이에요. 병임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죠. 삼촌 입장에서는 부모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주인공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아버지 복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. 아버지랑 뭐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. 그럼 사이가 안 좋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하고 정확하게 병임충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사주팔자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분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한 50명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교도소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. 이 사람만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에 없어요. 이 사람만 교도소에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운의 흐름으로 봐야지 단지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갈 사주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.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일단 원진살이 있으니까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있으니까 이혼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재성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병임충이 되고 있으니까 여자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.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죠. 앞으로 이 조카가 정신을 차려갖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것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사람이 어때요?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
그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그때 정신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딱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,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재성운이 병임충으로 깨지고 원진살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다고 봐야죠.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, 지금 20대가 갑신대운이에요. 지지가 인신충이 됩니다. 그럼 10살서부터 19살까지는 원진살이었어요. 그래서 원진살일 때 중학교 다니면서,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, 그리고 학교도 자퇴하고, 그리고 20대에 보면 지지가 이렇게 이제 인신충이 되고 있습니다. 일지가 충을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. 그리고 만약에 신금인데 인목이 들어온다, 그럴 때에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, 일지가 인목인데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충이 되면 안 좋다고 봐야죠. 그리고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. 인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, 인성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머니를 나타내기도 하고, 그러니까 부모 복을 안 듣는다고 봐야죠.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뭐 이런 점을 나타내는데, 이것이 인신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나 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이 앞으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. 일단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요, 30대 개미대운이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 돼요. 그 점에서 봤을 때는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30살 정도 되면,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30살, 30대 이때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거의 뭐 그건 문제가 많다고 봐야죠. 그런데 지금 이분이 군대가 면제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되게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딱 가가지고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다 보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, 군대가 면제됐다는 것 대단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30대 개미대운을 보면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인데, 일단 용신인 수기운이 들어오고요. 밑에 있는 이 미토도 간살이 들어오잖아요. 관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주에서 많으니까,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니까 용신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, 이 관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주는 거니까, 규율, 규칙,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니까 30대에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봐야죠. 그리고 앞으로 40대나 50대나 뭐 이때 흘러가는 운을 볼 때 나쁜 운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요,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지금 보세요. 목기운, 화기운, 토기운, 금기운, 수기운, 목화토금수도 다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천간이 병임충이 되기는 하지만 일간이 수기운이에요. 들어오는 걸 내가 수국하러 극을 하는 거거든요.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다고 봐야 되고, 이 정도면은 한 중상은 되는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이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봐야죠. 부모는 지금 멀쩡하게 있다고 하지만 이분이 어릴 때 가정교육을 잘 못 시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흘러가는 이것이 월운인데요, 올해의 월운인데, 일단 이 사주는 그 신약한 상태에서 오화가 들어올 때 인호술이 되면서 화기운이 강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오화가 들어오는 6월달하고,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8월달 임신월, 이 2달이 안 좋은 달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참 안타까운데요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는 이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50명은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서 이분만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. 이분만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하고, 이분만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원인을 꼽자면, 부모님은 살아계신 두 분 다 멀쩡하다고 하지만 그 두 분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은요, 일단은 이사를 가는 게 좋고요. 이사를. 왜냐하면
이사를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도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좀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가는 게 좋고, 그리고 이분은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니까 북쪽이나 서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름도 바꿔보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도록 뭐 직업훈련원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,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